얼마 전 한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지적하는 여교사를 폭행해 실신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간 여교사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에게 맞고 심지어 성희롱까지 당하는 교사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권이 추락을 넘어 붕괴 수준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나오는 걸까요? 교권 붕괴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교권을 지켜달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자리. 65년 교총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권 침해의 수준을 넘어 붕괴 지경에 이른 교권의 현실을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 담아 함께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이 교사들을 이처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몬 걸까?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 덩치 큰 남학생이 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 넣은 채 여교사를 위협합니다. 나무라는 교사를 대놓고 무시하는 일도 다반사. 선생님도요. 나와. 왜요? 나와. 왜요? 학생도 가자. 얘기하자. 제가 잘못했어요.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학생이 여교사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성희롱하기까지 합니다. 짓궂은 질문도 서슴없이 던집니다.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 자신의 자녀가 반장이 되지 못한 이유를 따지더니 급기야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아챕니다. 모두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들 지도의 한계를 느껴 아예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교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년이 6년이나 남아있던 전중현 교사도 같은 이유로 올해 초 31년 정등교편을 내려놓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직접적인 체벌은 물론 벌을 세우는 간접체벌까지 금지된 상황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자괴감 때문입니다. 수업이 많이 들어있는 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인데 그때는 집에 오면 머리가 아파요. 학교에서도 계속 하루 종일 그 애들하고 씨름하느라고. 교권 붕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교총을 찾았습니다. 확인 결과 지난해 공식적으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은 모두 287건으로 10년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 사건의 40%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한 폭행, 폭언, 협박 등이었습니다. 폭력의 대상이 된 교사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런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 결국 포기하지 말고 악착같이 그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게 교사의 사명과 의무 책임이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열정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교권에 반발하는 걸까? 중학교 학급을 찾아 교권 침해 영상을 보여준 뒤 똑같은 상황이 교실에서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물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34명 가운데 29명이 교권 붕괴 현장을 접했을 때 그냥 지켜보거나 교사에게 같이 대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말리겠다는 학생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금 1등이라는 애들이요. 그래서 말리거나 그럼 해코지할 수도 있고 나중에 뒷부분에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때 애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그 역사 선생님께 반항하고 해가지고 분위기 슬에 따라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결국 소수 학생들의 폭력이 무서워 눈을 감거나 분위기에 함께 휩쓸린다는 얘기.
학생인권 조례가 공표돼 교사들의 체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딱히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다른 아이들도 선생님께 대들고 수업 중 잠을 자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교권 침해의 가해자로 둔갑하는 셈입니다. 수업을 무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설 학원에서도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늦은 저녁 강남의 한 보습 학원을 찾았습니다. 학교 수업보다 몇 단원은 앞서가는 강의 내용. 딴짓하고 장난치는 학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원에 오면은 진도를 그냥 쭉 빼던지 아니면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해주셔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계속 유형을 다르게 내고 그러니까 성적 위주 풍토에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 교권 문제를 고민하는 교사들은 유교적 권위를 내세운 수직적 사제관계로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권위적인 접근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학생이지만 교사이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이런 공감대 형성하면서 하는 이렇게 좀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의 신뢰를 얻은 뒤 학교에서 지식 이외의 가치를 배워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만 가면 그만이라는 학부모들의 인식을 하루빨리 바꾸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학생이 잘못이 있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상담할 때도 우리 애가 설마 그럴 리가 있냐라면서 먼저 반감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교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혹시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진다는 스승의 은혜 노랫말이 무색해진 우리 아이들의 교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쓸쓸히 떠나는 교사들과 진정한 스승의 사랑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방치되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levator buttons and morning air. Stranger silence makes me want to take the stairs. If you were here, we